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 9월 22일 월요일 특징 테마와 주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오른 거에 비해서 오른 폭에 비해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테마, 즉 특징 테마가 많다라는 걸 발견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특징 테마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이렇게 주도적으로 막 치고 올라가는 테마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하죠. 그래서 좀 자잘하게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뭐 되게 큰 이슈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게 별로 없이 뭐 해외 인수 소식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에 뭘 납품하기로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납품단위는 사실 품질 테스트 통과인데 그런 자잘한 소식들이 모여서 테마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죠. 대표주 장비 부품 뭐 HBM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네, 전체적으로 조금 올랐는데 그 중에서 제일 상승 배경이 된 거는 HBM3E라고 하는 그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3E가 지금 최신으로 나오고 있는 HBM4에 대해서는 한 세대 딱 전 부품인데 SK하이닉스에서 이미 HBM4를 개발을 해놓고 있죠. 삼성전자가 사실 수율이나 뭐 이런 품질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이 늦어졌어요. 삼성전자의 뭐 사실상 주력 품목, 메인스트림 품목에서는 지금 아직도 굉장히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사실 지금 조금씩 밀리고 있어요. 예,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뭐 지금 미국에서도 상당히 뭐 포스트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러고 있긴 한데 사실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메인스트림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는 꽤 갑니다. 예, 그리고 넥스트라고 할 만한 업체가 중국 업체들 몇 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렇게 기술적으로 뛰어나거나 힘이 없어요. 예, 뭐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엔비디아로 보면 두 세대나 세 세대 이전의 칩들을 개발해 놓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 전 수준의 기술 수준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정도만 빠른 거죠. 예, 주요 상승 종목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JT라고 하는 반도체 검사와 관련된 종목을 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오늘 다뤄볼 종목이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반도체 쪽에서 펜트론이라고 하는 회사를 다뤄볼 건데 비만치레제 쪽에 있는 페트론하고 완전 다른 회사입니다. 네, 두 개 정도의 회사를 다뤄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폰이 초기 판매가 잘 된다고 하네요. 처음에 무슨 디자인 이슈 때문에 뭐 또 올해도 또 이번에도 무슨 혁신은 없었다 이런 드립이 난무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좀 실적이 괜찮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아이폰이 미국 관세가 오르면서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가격대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다르게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아마 어느 정도는 초반에 판매세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뭐 되게 얇은 아이폰 에어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인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것과 관련된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 주로 부품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이 상승을 했고요.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아이폰 관련된 것들은 예전에 한번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또 슬슬 정리를 해볼 시기가 나타났는데 사실 스마트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출시 시기가 되면 조금 올랐다가 나머지 동안에 잊혀졌다가 또 출시 시기가 되면 또 주목을 좀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수익을 좀 올리면서 그런 회사들 좀 잘 찾아보시는 해안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요즘 핫한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화이자가 메세라라고 하는 업체를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요. 예, 큰 별일이 없으면 인수가 될 거라고 합니다. 왜 메세라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느냐? 예, 개발이 실패해서입니다. 파이자가요. 천하의 파이자가 물론 파이자가 지난번 백신도 이제 세계 정복하는데 좀 도움이 됐지만 파이자는 일단 뭐 비아그라에 힘이 크죠. 물론 그 전에도 엄청 큰 업체였고 굉장히 많은 그 신약들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였는데 문제는 파이자가 예, 저기 임상을 실패를 했어요. 피해를 뭐죠? 그 저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위고비라든가 아니면 마운자로 같은 릴리에서도 나오죠. 뭐 그런 회사들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쪽이고, 실제로 보시게 되면 위고비나 아니면 그 전 세대의 어떤 것들은 사실상 중소기업에 불과했던 어떤 업체, 예, 북유럽의 업체 하나를 완전 스타로 만들었죠. 생산량이 못 따라갈 정도로. 그래서 비만 체류지 시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한번 터지면 굉장한 시장이라는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처음에 그 비만 체류 시장이 터졌을 때는 있잖아요. 터졌을 때는 그게 거의 신기술에 가까운 거였어요. 예, 물론 부작용으로 나타난 거지. 당뇨병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새롭게 샛별처럼 등장한 거였는데, 이제 누구나 시장성이 다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제약업체들이 다 뛰어들어요. 지금 위고비가 시장에서 지금 얼마나 그 시장 비율이 떨어졌는지를 아시면 솔직히 말해서 그 회사도,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향후에는 그런 겁니다. 근데 메세라를 인수하자마자 뭐가 올랐냐면 D&D 파마텍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예,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에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개발하고, 거기다가 치매 관련된 것도 개발하고 있고 간 치료제 관련된 것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산이 얼마냐 봤더니 900억이에요. 뭐를 하는 회사라고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는 회사인데, 문제는 파이자도 실패한 회사를 900억짜리 회사가 만들겠다고 하네요. 예, 저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예,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이 회사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뭐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렇습니다. 파이자는 지금 시총이, 저도 안 알아봤는데 시총이 얼마나 되고 1년에 신약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뭐 회사 일단 체급이 뭐 한 서너 등급 정도 차이 나잖아요. D&D 파마텍 우리나라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냥 그런, 예, 그 스타트업에 가까운 기업이고, 화이자는 어떤 기업이에요. 근데 D&D 파마텍은 한 서너 개의 파이프라인을 돌리면서 거기에서 뭘 개발을 한대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한대요. 900억이에요 자산은. 얼마나 투자할 수 있겠어요? 1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화이자는요 1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실패했어요.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제가 너무 악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리고 나서 대화제약도 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올랐고, 삼천당 제약도 올랐는데, D&D 파마텍하고 삼천당 제약, D&D 파마텍은 이제 여기서 논의를 접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대화제약하고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릴 텐데, 삼천당 제약, 예, 솔직히 말해 최근에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삼천당 제약이 얼마나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비만 치료제 개발해낼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10배 오를 만한 과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뭔가 그 뒤에 누군가의 손이 있지 않느냐, 뭐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쁘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좀 비정상적인 수준. 그렇다고 삼천당이 나쁜 회사냐면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매년 올리는 회사고 매출도 올리는 회사인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무적인 비율을 있잖아요. 멀티플이라고 보통 부르는 비율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비율이에요. 예, 이거는 삼천당 제약의 비만 치료제 아니라 뭐 그런 거 할아버지가 와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을 가고 있어요. 물론 삼천당 제약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야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걸 정상적인 바운더리에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저로서는 이성적인 설명은 안 됩니다. 예, 뭐 다른 유한양행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다른 애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로봇 관련해서 지능형 로봇 AI가 있는데, 오늘 최고 이슈는 그거였죠. 네, 두산 로보틱스가 원액시아라고 하는 미국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공장 자동화 업체예요. 로봇하고 뭐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죠. 요즘은 사실 자동화에 있어서도 로봇의 역할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되게 작은 회사예요. 뭐 2천 몇백만 불인가 해서 한 2, 300억 정도 인수를 했는데, 뭐 이걸 가지고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회사도 밀어올리기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전에 현대자동차에서 그 어디죠? 보스턴
네, 다이나믹스 인수했을 때 그건 되게 큰 계약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봇에 있어서는 적어도 보행형 로봇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업체였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오늘은 주목할 만한 인수는 아니에요. 심지어 두산 로보틱스는 8%가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전체적으로 이 테마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고 그리고 정부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실제로는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이런 것들 올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야 뭐 워낙 스타주니까 그렇다고 치시고 예 그렇게 지금 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 테마가 주도적인 테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뭐 이거 없으면 앞으로는 공장이든 뭐든 안 돌아갈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AI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기업들을 얼마나 지원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는 기업의 전체적인 역량과 정부의 지원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결합돼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원자력 발전에 올랐죠. 미국, 영국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 서로 원전에서 잘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원전파죠. 미국 지금 트럼프 정권 자체가 원전파고 그렇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계약하면서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한수원이 가서 지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상당수 업체들이 한수원에서 짓는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선박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원전을 지금 지을 능력이 있느냐라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한수원은 지을 능력은 있죠. 근데 원천 기술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공급망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이 그것에 반사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이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죠. 예. 두산 에너빌리티는 터빈에 있어서는 적어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 한국중공업 때부터 그랬어요. 예. 1980년대부터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 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회사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스타로 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자력 발전도 주목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목 한번 보시죠.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좀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종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JT 비올 대화제약 펜트론 그리고 동구바이오제약 이렇게 순서로 보겠습니다. 제약회사가 두 개 끼어 있는데요. 둘 다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테마에 들어있는 회사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화제약에서 살짝 넘어가면서 삼천당 제약을 잠깐 볼 거예요. 네. 볼 건데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네. 비교를 해 보실 건데 여러분들이 HTS에서 이걸 가지고 띄워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는 HTS를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서 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 보면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맨 먼저 JT라는 업체를 좀 봅시다. 네, JT를 좀 볼게요. JT는 이거 내가 이래다가 분명히 이름 붙여놨는데 이름이 또 없어졌네요. 이거 자꾸 없어져요. 네, JT라는 업체입니다.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JT라는 업체고요. 그리고 괜찮은 업체냐? 네. JT라는 업체가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네. JT가 오늘 상한가 같죠? 네. JT가 오늘 상한가 간 업체고 자 봅시다. 영업이 계속 10년 정도 내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 특히 검사 장비와 관련됐고요. 오늘 삼성전자 납품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봉 많이 올라갔어요. 자, 다시 저장시키고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보시게 되면요. 사실은 이 JT라는 회사는 위하고 바닥이 그렇게까지 높고 낮은 회사는 아니에요. 제가 주봉을 한 300주를 여기를 일단 보시죠. 지금 이게 얼마냐 하면 네. 자 가격을 제가 13,000원이죠.
13,000원이고 이걸 600주를 가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예. 뭐 사상 최고에 가끔 600주에도 지 최고였고 예전에 언제냐면 2007년에 20년 전에 한번 좀 더 높이 한 16,000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이건 뭐 자료로서 가치가 있겠어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고 지금으로 봐서는 요게 이제 사상 최고가요. 그 다음에 바닥을 한번 보죠. 제가 항상 요거는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3,350원 그 이후로 보시게 되면 뭐 더 이하로 3,000원 거의 딱 3,000원에 지금 됐네요. 그죠? 3,000원 지켰다. 그리고 두 번째 선 3,700원 선 정도 되겠네요. 3,800원 뭐 이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 여기 지켰다. 거의 이제 두 개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입니다. 지금 얼마까지가 있냐면 딱 5,000원에 가 있어요. 그죠? 매년 수익을 내는 회사고 삼성전자 뭐 납품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시총이 한 600억밖에 안 돼요. 뭐 매출액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 800억에서 600억을 왔다 갔다 400억에서 800억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매출을 보이고 있는 회사인데 어쨌든 간에 매출액 자체가 매출액 자체 대비해서 시가총이 600억 정도 되니까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저기가 유통비율이 60% 정도니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대주주가 40%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작은 성향이 있는데 최근에 매출이 좀 줄어서 그래요. 이 회사는 매출액이 늘어나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한 20%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매출액이 줄어들면 영업이익이 거의 제로로 수렴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뭐 적진 않은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본 총계 대비로 봤을 때도 뭐 지금 현재 주가가 예전보다는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 한 0.8 뭐 이 정도 됩니다. PBR이 0.8 정도 되고 PER은 작년에는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되게 안 좋았죠. 당기순이익이 40억이 났는데 뭐 여차하면 150억 정도까지 순이익이 날 수 있는 회사니까 600억에 120이면 4 정도까지 갈 수 있는 회사예요. 실제로 나쁜 회사는 아니고 계속 수익을 얻어들이는 회사인데 마침 삼성전자 납품 이슈가 나왔어. 삼성전자는 또 뭐예요? HBM 성공 소식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연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상한가를 간 거죠. 자, 주봉 보셨다. 요게 이제 간다면 저기 사상 최고가 혹은 전고점까지 딱 봅시다. 보수적으로 전고점 보시게 되면 11,000원 선이에요. 주봉으로 봤을 때 전고점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2배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 딱 2배 갈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올리면 2배까지 갑니다. 그래서 2배까지 가기 전에 뭐 예를 들면 저지해주는 저항선이 요 정도 있겠죠. 6,700원 선. 지금 어디서부터 올라왔냐면 3,700원에서 5,000원까지 한 번에 올라왔잖아요. 한 50% 정도. 그죠? 요거는 조정이 50%에서 한 번 조정, 그리고 60, 70% 정도 되는 여기선에서 여기에서 여기선인데 딱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번에 간 자리가 어디게요? 지난번에 있었던 지지선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 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여기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5,000원 한번 갔다가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갔는데 솔직히 내일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재료는 좋고 그리고 수익도 계속 내고 있는 회사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회사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적당한 가격 선에서 가셔도 되고 지금은 241선을 어떻게 뚫었는지 모양을 한번 일봉을 통해서 봅시다. 한 번에 뚫었네요. 거의 한 번에 뚫다시피 했네. 좀 자세히 볼게요. 자세히 보다시피면 이렇게 올려가면서 한 번에 쫙 올라갔죠. 여기 올라간 건요 241선에 비해서 만나는 점에 비해서 한 2-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뚫었어요. 그죠? 이렇게 뚫었을 때는 계속 갈 경우도 있지만 요거 이렇게 고가놀이 하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시나리오는 세 가지죠.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시나리오긴 하지만 고가놀이 하다가 간다. 요즘에 최근에 이런 케이스가 좀 많아서요. 특히 좀
펀더멘털이 괜찮은 주식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왜냐하면 강세장이잖아요. 뭐 강세장이라고 해서 대세 강세장은 아니고 최근에 얼마 동안, 최근에 한 2주 정도를 계속 올라갔잖아요. 물론 중간에 조정 한번 있었습니다. 계속 올라갔잖아요. 강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고 조정받지 않고 가는 경우가 제법 있더라고요. 저도 코스피가 어떻게 가는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저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약세장일 경우, 보합장일 경우의 특성상 이렇게 갔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서 가다가 다시 간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한 번에 갈 수도 있는데, 한 번에 가는 건 사실상 케이스가 별로 크지 않고요. 조정받다 간다, 혹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고가놀이하다가 간다, 혹은 조정받고 좀 내려와서 240일 근처에서 얘를 만나서 뭐 간다든가 지지를 받고 간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모양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루 올라왔으니까 이제 다른 중기선하고 장기선들이 단기선들이 쫓아 올라올 거예요, 이쪽으로. 그죠? 어느쯤에서는 지지선을 만들고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은 오늘 한번 딱 터졌어요, 그죠? 딱 터졌죠. 네.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는 아니고 이건 치웁시다. 예, 요걸 하려고 그랬는데, 거래량이 지금 드문드문 터지고는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터졌냐면 3,000원에서 6,000원 갈 때 거래량 한번 터졌고요. 터졌고 지금 가도 이상하진 않네요. 네. 지금 간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떨어지는 데의 매집은 뭐 그렇게 큰 문제 저기는 없고요. JT는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지금 한 방에 50% 갔는데 가격대 조정될 때를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렇게 조정하다, 솔직히 말해서 조정하다가 떨어지거나 조정하다 가거나 그렇잖아요. 아니면 밑으로 올라갔다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나올 수는 있지만, 얘는 어쨌든 간에 요 근처에 오면 4,000원 근처에 오면 괜찮은 녀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4,000원 정도에 왔을 때 신호를 어느 정도 보고 가시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용감하신 분들은 여기서 가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그래요. 왜냐하면 어쨌든 위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거니까. 그렇고요. 지금 5,000원 근처에 있으니까 5,000원 근처에서 한 번 더 뚫어버리면 만원선까지 한 번에 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얘는 만원선, 11,000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뭐 간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비올입니다. 비올은 미용기기 회사. 오늘 사실 미용기기하고 이런 부분들도 올랐는데 오른 테마에 들어있고, 얘는 연상이잖아요. 그죠? 연상이고 되게 좋은, 이제 괜찮아요. 그죠? 연상 때렸는데, 연상 때리고 나면 이 비올은 제가 참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비올은 지금 보시게 되면 유통비율 몇 프로? 2.5%잖아요. 제가 깜빡했네요. 이 이슈가 있었는데, 비율이 왜 오르는지 아시죠? 그리고 올라도 살 수가 없어요, 얘는. 왜요? 상폐하려고 그러잖아요. 상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장 페이지에서. 한 번에 다 샀어요, 실은. 그래서 여기 지금, 지난번에 요 구간을 제가 한번 봤었는데, 설명을 그때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얘는. 다른 거 좋은 재료들이 있어서 얘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얘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이렇게 갔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물량이 안 나와요. 물량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상패를 위해서 가는 주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갔네라는 기록을 남길 뿐, 거래 대상이 되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깜빡했네요, 얘는. 그렇게 봐주십시오, 비율은. 얘는 제가 그게 생각이 났으면 안 잡았을 텐데. 세 번째로는 대화제약 봅시다. 대화제약은 주봉을 한번 보시죠. 주봉을 한번 보시면 대화제약이 여기 바닥이고요. 그리고 지금 금액을 보시면 만원, 18,000원까지 갔죠. 한 뭐 3배 정도 올랐어요, 실은 대화제약. 그리고 비만체류제 테마잖아요. 이렇게 올랐죠. 바닥을 높이면서 거의 교과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봉 보시게 되면. 그죠? 계속해서
흔들면서 올라갔고 한번 올라갔다 내려올 때마다 한 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 선이 7,600원, 여기가 15,000원, 그죠? 한 100% 정도 올라갔다 조정받고 다시 조정. 요거는 50% 정도 보일 거고요. 여기에 비해서 그 다시 한 100%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면서 계속 가격을 높여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뭐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되건 간에 이 대화제약은 계속해서 수익을 거의 뭐 한 20년째 계속 수익을 올리는 회사예요. 매출액도 거의 고정적입니다. 1000억대 이상이고 지금 1500억 정도에 와 있고요. 그 시가총액이 한 3000억 정도 되니까 매출액 대비 2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테마가 뭐 약하냐 하면 비만치료제 테마에 지금 걸려 있고 치매도 걸려 있고 제약업체 쪽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 비슷해요. 자, 그럼 비슷한 규모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3천당 제약을 한번 봅시다. 네. 3천당 제약이 여기 있다. 네. 3천당 제약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어요? 3천당 제약이 매출액이요. 뭐랑 비슷하냐 하면 대화제약보다 조금 많아요. 한 1.5배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은요? 20배예요. 시가총액 20배입니다. 얘도 역시 비만치료제, 제약업체, 뭐 바이오시밀러 이런 거에 다 걸쳐져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봅시다. 몇 프로요? 894%. 10배 올랐어요. 가격이 10배가 됐다는 얘기죠. 이유가 있느냐? 뭐 사연이야 있겠죠. 계속해서 뉴스가 터지고 얘네들이 뭔가 잘한다 라고 하겠죠. 뭔가 잘한다고 하겠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저기가 자본총액 3,400억이고 지금 PBR이 20이에요. 그러면 과연 대화제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기가 차이가 있을까? 뭐 얘도 부채총계하고 물론 이제 자본총계 자체는 한 4-5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20배가 난다? 저기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0배 차이가 난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드실 분들은 사실 3천당 제약 가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미 지금 수익을 많이 올리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쉽게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게 지금 비슷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스케일이 달라요. 한마디로 이게 바로 스케일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5만원에서요 지금 어디까지 갔냐 하면 27만원까지 갔잖아요. 그죠? 이 안에서만 500%예요. 이 안에서만 500%예요. 근데 뉴스가 뜨고 뭐 이렇게 되게 강한 정보들이 있었겠지만 기업의 가치라는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을 보게 되면 좀 비이성적으로 올랐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비이성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나쁜 회사냐 하면 좋은 회사죠. 영업이익도 계속 올리고 있고 매출액도 올리고 있고 그렇다고 해도 10배가 될 만한 가치가 있을 만한 저기가 있느냐 혹은 뭐 얘가 단기간 안에 10배의 뭔가를 터뜨릴 수 있느냐. 물론 제가 제약 기술이나 아니면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개의 기업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하나가 동종업계고 같은 테마에 두 개나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니까 등락폭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 이건 뭔가 좀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뭐 수익을 많이 올리신 분들 좋으시겠죠. 근데 쉽게 제가 지금 가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지금 판단해서는 만약에 언제 이게 2023년이잖아요. 바닥이었을 때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최근에 여기였었죠. 2023년이 언제였냐? 2023년 여기죠. 2022년이 여기쯤이네요. 그죠? 여기는 어디냐 하면 29,000원 할 때니까 지금보다 제가 본 거는 아마 요 5만원쯤 되었을 거예요. 요쯤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걸 봤고요. 여기까지 이미 2배 갔었고 여기서부터 지금 5배 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3,000단지 가십시오라고 감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지 못할 것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펀더멘털에 비해서도 그리고 기업의 포텐셜에 비해서도 너무 많이 갔다 라는 말씀 나도 드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화제약이 선녀죠 선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냥 펜트론 봅시다. 펜트론 같은 회사의 경우에도 얘도 반도체를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매출액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한 570억 정도 돼요. 작년 기준으로. 네, 시가총액 4,600억이고요. 매출액 10배입니다. 그리고 비율 정보로 보셨을 때도 PBR이 3.98이라고 저기에선 얘기하고 HT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한 4,6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본 총계가 297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평가하시게 되면 PBR이요 13이 아니라 20이 넘어요. 이런 회사들이 좋을 수 있죠. 회사들은 그쵸? 수익을 올리고 영업이익을 올리고 올릴 수 있지만 좀 과대평가된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저기를 골랐냐면 여러분들 특징주 설명 오늘 보시게 되면 HTS상에 특징주 설명 보시게 되면 얘를 저평가주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저는 아무리 어떤 기준을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PBR 20인 회사를 저평가주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두 가지 좀 약간 이게 이성적인 평가일까 혹은 이성적인 뭐랄까 그런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도저히 대답하지 못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징주 주목해야 된다 저평가주라고 테마 설명에서 이야기하거나 아니 종목 설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그냥 남의 의견이잖아요. PBR 20을 누가 저평가주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되게 하고 싶은데 제가 이상하게 하반기 들어오면서 강의들이 좀 집중이 되고 뭔가 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 빨리빨리 진행을 못해서 정말 저도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주목은 해두시되 얘는 그냥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두 가지 3,000단지야 가실 수 있겠으나 지금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펜프론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죠. 상장 3년에 수익 2회 그리고 작년에 마이너스 이렇게 났으니까 되게 나쁘진 않아요. 들어온 회사들 중에서는. 그 반도체 회사니까 이건 저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출액 500억짜리 회사를 4,600억으로 평가하거나 자산이 얼마냐면 자본 총계가 280인 회사를 280억인 회사를 4,600억으로 평가할 자신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좀 안 좋은 것들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좀 눈이 밝아지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동구제약이에요. 계속 흑자 기업이고요. 매출액은 2,400억으로서 시총이 1,600억인데 시총이 6조 5천억인 3,000단지약보다 매출이 많습니다. 영업이익은 좀 작다 컸다 해요. 제약업체고 화장품, 치매, 줄기세포 이런 것들에 다 테마에 걸려 있어요. 그죠? 다 걸잖아요, 그쪽으로.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떠냐 하면 지금 위치를 보세요. 딱 보시고 얘네가 지금 분식회계를 하거나 아니면 사고를 치고 있지 않는 한 지금 4,640원 정도가 바닥이고 지금 5,700원에 와 있어요. 그리고 살짝 뭐랬죠? 241선을 뚫어줬죠. 그리고 저점과 고점 사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딱 100%예요. 여기서 100% 맞고 조정. 주봉이니까 이걸 가지고 조정이다라고 말하기엔 기간 좀 길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바닥에 다시 와서 어느 정도 조정을 만들고 지금 어디 가 있다? 5,000원 선에 가 있어요. 지금 어디 여기가 얼마라고? 4,600원이요. 그렇다고 얘가 많이 움직이는 애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주간으로 300주 고점이요. 300주 고점이 여기 와 있어요. 얼마냐 하면 한 16,000원 정도 되네요. 그죠? 지금으로 보면 앞으로 3배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점이 남았고 최근에 9,000원에 맞았다가 떨어져서 다시 조정받고 5,700원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바로 쏘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적자를 냈던 기록이 없어요. 저는 이 조정 시점을 보고 5,000원 근처에 어느 정도 저기를 가지고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고른다면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면 이건 좀 약간 비밀에 속해서 제가 썰어 담아야 되는 종목인데 하여튼 뭐 너무 긴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 주목해서 보십시오. 좀 괜히 삼천당 제약 가면 좋죠. 가서 좋으시겠지만 거의 몇 년 안에 텐백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비이성적인 것들을 저는 사실은 잘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많이 바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녁 강의는 제가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감사합니다.